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다육입니다. 제가 오늘 또 주말이라 오늘은 토요일이네요. 근데 주말이라 어제 장을 좀 봐왔어요. 단무지하고 우엉, 단무지하고 우엉만 있으면 저는 김밥을 쌉니다. 단무지, 우엉, 햄, 그리고 오이는 남편이 미리 사다 놨고요. 자, 계란하고 이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김밥을 또 이제 오늘은 오이가 들어간 김밥, 상큼한 오이가 들어간 김밥을 싸겠습니다. 자, 요새 오이가 많이 나오죠? 오이가 사실은 오이 김치로 많이 담아서 먹는데 오이를 이렇게 김밥을 싸는데도 넣으면 상큼한 맛이 납니다. 보통 시금치를 많이 하는데 시금치는 사실 손질하기가 쉽지 않아요. 다 잘라야죠. 다듬어야죠. 잘라야죠. 그 다음에 데쳐야죠. 무쳐야죠. 그래서 상당히 사실은 시금치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시금치 대신에 고추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오이도 넣고 자, 이런 여러 가지를 넣어서 김밥의 맛을 좀 다르게 하고 있어요. 김밥집, 유명한 김밥집에 갔더니 뭐 샐러드 같은 걸로 김밥도 하고 연어 샐러드 같은 걸로도 김밥을 하고 다양하게 하더라고. 김밥이 재료가. 오늘은 제가 이 지금 김을 2장으로 했어요. 왜 2장으로 했냐, 지난번에 보니까 김이 터지더라고요. 오늘은 터질 일은 없어요. 밥도 쌀 5에 찹쌀 2개 넣어가지고 압력밥솥에다 했습니다. 물 너무 많이 넣지 않고 또 적지도 않고 고슬고슬하면서 차지게 했습니다. 자, 오늘 제일 그 김밥에 있는 단무지가 꼭 들어가야 되죠. 우엉, 요것이 있으면 김밥을 쌀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지용성 비타민이 많다고 그러죠. 이 당근에는. 그래서 기름에다가 데쳤습니다. 볶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계란을 오늘은 좀 넓게 했네요.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색깔이 알록달록하죠? 마치 무지개 색 같네요. 자, 이게 좀 이렇게 넉넉하게 해서 힘을 어느 정도 줘야 돼요. 김을 2장으로 했는데 김밥은 결코 두껍지 않습니다. 자, 여기를 풀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 불편하지만 밥을 고수합니다. 왜냐면 밥이 잘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완성. 너무 금방 싸는 것 같아요. 단단하네요. 모양은 조금 동그랗지 않고 약간 틀어지려고도 하지만 아주 단단해요. 자, 둥글려도 돼요.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주 단단한 김밥이 되었어요. 자, 여기로 넣어주겠습니다. 왜냐면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 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 또 얘가 단단해져요. 김을 2개씩 저거 넣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제가 양옆을 잘랐어요. 보니까 양옆을 잘라서 그래서 자꾸 옆이 찢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찍고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밥을 약간 더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먹밥처럼 만든 다음에 쫙 펴주세요. 좀 뜨겁습니다, 밥이. 자, 저보고 왜 자꾸 김밥을 싸냐고 하시겠지만 김밥 싸는 것이 저는 상당히 쉬워요. 왜 쉽냐면 여러 가지 재료만 갖춰주면 쌀 수 있는 게 김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재료는 사실 뭐 금방 준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손에 익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짧게 걸리고, 그리고 좋은 거는 뭐냐면 영양이 골고루 들어가 있다는 거. 제가 항상 강조하고 싶은 거는 건강한 김밥이에요. 맛만 있는 김밥도 아니고, 그리고 영양가만 있는 김밥도 아니고, 건강하고 맛있는 김밥. 건강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건강하고 맛있는 김밥. 자, 그럼 여기다 단무지를 하나 넣고, 여기 계란이 좀 넓으니까 계란을 하나 먼저 넣겠습니다. 계란이 지난번처럼
두꺼운 계란은 아닙니다. 자, 이거 넣고 여기 살짝 탔어요. 이런 거는 빼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거 잠깐 방에 들어갔다 나온 사이에 얘가 살짝 타서 지금 조금 잘라낸 편입니다.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죠? 불을 약하게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오늘은 우엉을 하나만 넣겠습니다. 계란 넣었죠? 별로 들어간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빠진 건 없겠죠? 간단하게. 밥이 따뜻하기 때문에 밥을 식혔다가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따뜻한 걸 선호해요. 왜냐면 밥이 따뜻해야 잘 달라붙어요. 이 접착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밥이 따뜻해야지 이 김밥이 잘 말아져요. 자, 그래서 끝에서는 쭉 힘을 뒤로 빼가면서 이렇게. 자, 오늘 김밥은 아주 잘 되려나 봅니다. 2개 완성. 자, 오늘 하나로도 한번 써볼까요? 왜냐면 지금 제가 보니까 오늘은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밥을 조금 작게 해서 틀어지지 않게 하나만로 써보겠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먹지 못한 음식들이 자꾸 새롭게 나오죠. 참 누군가는 자꾸 연구 개발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맛의 다양성이라고 그럴까?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소비자들은 반가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음식도 세계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른 나라 음식도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먹는 그러한 음식, 반찬과 밥, 국이나 찌개, 뭐 이런 거 외에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서양식 음식도 우리가 즐길 수 있다는 게 또 살아가는 즐거움 중에 하나겠죠. 우리 음식은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 음식은 또 우리나라에. 그래서 서로 교류를 해가면서 산다는 게 즐거움 중에 하나 같아요. 하나로 해도 되겠는데요? 하나로 해도 되겠어요. 왜냐면 지금 오늘 재료가 전체적으로 터질 일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날씬한 김밥도 만들어봤습니다. 요거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죠. 우리 밥 넣는 거 많이 넣는 거 싫어하는 또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작게 또 하나 쌀게요. 밥을 이렇게 뭉쳐서 넣고 쫙 옆으로 펼쳐줍니다. 어떤 사람은 요 옆에 꼬다리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꼬다리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른 사람 대신에 그냥 예쁜 거 다른 사람 먹으라고 좀 양보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꼬다리 좋아한다 그러면 반갑기는 한데 좀 미안한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위해서 가장자리에 좀 밥을 조금 넉넉하게 놔주겠습니다. 저는 이 김밥 쌀 때가 즐거워요. 왜냐, 뭔가 만들어내잖아요. 새로운 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 창의적인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자, 그게 이제 예술가들한테는 많이 해당이 되겠고, 그리고 뭐 건축가들이라든가 뭐 이런 모든 거에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의 그 기쁨은 크겠죠. 오늘은 오이가 주재료예요. 사실은 오이 속을 파면 더 좋겠지만 저는 오이 속을 파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2개를 넣겠습니다. 얇은 거는. 자, 오이 속도 파면 좀 오이를 살짝 절여가지고 오이를 가는 소금을 넣고 살짝 절여요. 그러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을 버립니다. 그리고 짤 수 있으면 짜는데 너무 세게 짜면 얘가 오이가 으스러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세게 짜지는 않고 그냥 으스러지지 않을 정도로.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도 충분하네요. 자, 하나씩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왜 그랬을까? 제가 계란을 너무 큰 걸 넣어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게 큰 재료들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저녁에
외손주가 와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니까 너무 많이 컸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냥 계속 쳐다봐야 돼요. 왜냐면 그냥 소파에 올라가서도 그냥 밑으로 막 내려가려고 그러고, 그것도 거꾸로. 아주 당황스러워요. 자, 그래서 사람이 꼭 옆에 있어야 되겠구나. 용감한 건 좋은데 다칠까봐. 용감한 건 좋아요. 남자애니까. 그런데 다칠까봐 그게 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그 육아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는 거를 알고 있어요. 특히 직장을 다니는 엄마들은 더 하겠죠? 아이가 아프면 잠도 못 자고요. 아, 가끔 요거를 빠뜨렸네요. 우엉을 가끔 빠뜨렸습니다. 저는 이 밥을 아주 된 것도 싫고, 지른 것도 싫고, 차지면서 고슬고슬한 밥. 그래서 꼭 압력밥솥에 하는데, 압력밥솥의 냄새를 맡아요. 냄새를 맡으면, 구수한 냄새가 나면 끕니다. 이제 어떤 때는 태울 수도 있는데 잘 신경 써서 봐야 돼요. 압력밥솥의 이론을 떠나서 밥솥이 그 딸랑딸랑 소리가 나면서 구수한 냄새를 풍기면, 아, 밥이 다 됐구나 하고 꺼요. 자, 그러면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룽지가 살짝 남아요. 그러면 그 누룽지가 탄소가 많대요. 근데 우리 몸은 고기나 이런 걸 먹으면 산성화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탄소가 많은 음식은 누룽지 같은 거, 이런 알칼리성 식품은 우리 몸속의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성인병에도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몰랐어요. 누룽지를 좋아하긴 하는데 이렇게 먹어야 되겠다, 이거를 꼭 꾸준히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누룽지에 대해서 좀 저는 궁금하면 찾아보는데, 찾아봤더니 그런 상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누룽지를 좀 사서 단 거는 싫어해요. 과자나 이런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원래 이렇게 다이어트도 여러 번 했지만, 다이어트 할 때 단 거 싫어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단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 거 대신에 누룽지, 그것도 현미가 왜 좋으냐면 탄수화물은 적고 비타민, 무기질 이런 건 많다고 그래요. 왜냐면 쌀lun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현미 누룽지 이런 거를 간식으로 먹으면 든든하고, 칼로리도 한 150칼로리 정도 돼요. 자, 그래서 과자 같은 거보다 현미 누룽지 이런 걸 좋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싸더라고요. 이 식당에서는 이렇게 싸요. 가로로 줄이 가게. 근데 저는 이렇게 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거든요. 양 옆에 꼬다리하고 5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저는 김밥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사람마다 옳고 그른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나름대로 그 노하우가 있고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는 거지, 틀린 사람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인간관계에서도 되도록이면 부딪히고 싶지 않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결국 제 손해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는데, 내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데 참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것이 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잘 타협하는 방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식만 공부할 게 아니라 서로 인간과 인간관계 사이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러한 것도 사실은 우리가 배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교과서 같은 것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도덕 시간에만 대부분 그런 걸 가르쳤는데, 지금은 각 교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교육이 돼서 아이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참 다양한 일이죠. 자, 제가 너무 주저리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댓글 다신 분 중에 한 분이
말이 많아요. 제가 말이 많아요 했을 때는 서운하지 않았는데 그 누군가 댓글 다시는 분이 말이 많아요 할 때는 조금 기분은 그렇더라고요. 자, 그런 댓글은 사양하겠습니다. 자, 저는 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지만 상대방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저는 열심히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저는 말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제가 한 얘기를 똑같이 해서 제 기분을 상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댓글은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뭐 댓글 다시는 분들도 별로 없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 햄을 빠뜨렸었나? 보니까 햄이 많이 남았네. 자, 오늘은 비타민 A가 많은 당근, 단백질이 많은 햄, 단백질이 많은 계란, 그다음에 비타민이 많은 돌돌돌돌 써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구독해 주셔서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00명째 되시는 분을 제가 알아요. 왜냐면 제가 1000명째 되시는 분에게 상품을 드렸거든요. 보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제가 책을 드렸어요. 제가 책이 좀 생겨서 저희 구독자 1000명째 되시는 분에게 예고는 하지 않고 1000명째 되시는 분이 지인이에요. 999명에서 멈춰 있는데 1000명째 되시는 분이 있길래 저희 주변에서 구독을 해주셔서 제가 상품을 드렸습니다. 책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2000명 됐을 때, 3000명 됐을 때 그때는 좀 더 나은 상품으로 좀 다가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댓글들은 많이 안 다세요. 저는 댓글을 꼭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 없으면 뭐 보시는 것만도, 열어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죠. 그리고 뭐 지금 바쁜 세상에 요새 그 사람들이 모두 바쁘잖아요. 그래서 짧은 동영상이 인기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걸 알았는데 되도록이면 저도 짧게 찍으려고 해요. 근데 이렇게 김밥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저리 저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찍는데 이거를 구독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이거를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뭐 10명 넘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0명도 넘어요. 자, 무슨 일인가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 김밥 싸는 저의 주저리 이 이야기를 그냥 지루하지 않게 들어주신다는 거 전 너무 감사할 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토요일이고 내일은 일요일이고 월요일은 석가탄신일 또 연휴예요. 자, 이런 좋은 일이 날씨만 좋으면 밖으로 가고 싶습니다. 밖으로 바다로 산으로 막 가고 싶죠. 꽃은 졌고 자, 그런데 날씨는 비가 온다고 하는군요. 자, 너무 노는 것도 무리하면 사실 아파요. 저도 가끔 감기 걸리면 잘 안 낫고 최근에도 감기 걸렸다 나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아프면 좀 조심하고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약 먹고 괜찮아 하고 또 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기 걸린 게 잘 낫지가 않더라고요. 자, 이번에는 거의 다 목이 굉장히 아팠어요. 목이 상당히 아파가지고 출근을 했다가 조퇴를 하고 한 달에 제가 7, 8번을 조퇴를 했어요. 진단서까지 떼어다 주고.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제 할 일을 그 시간 내에 다 잘하고 짧은 시간 내에 잘하고 제 역할은 하여튼 다 하고 그리고 자투리 시간 남는 시간은 충전하자, 나를 위해서 쉬자. 그래야 또 에너지를 쏟을 때 팍 쏟을 수 있고 또 쉴 때는 쉬고 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아팠을 때는 여러 번 조퇴를 하고 진단서도 냈지만 감기로 진단서는 잘 안 떼줘요.
그래서 제가 갱년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밤에 수면 장애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갱년기 때는 좀 우울하기도 한데 우울한 거는 좋아졌습니다. 이 여성 호르몬제를 먹으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빨리 노화가 되는 거 그리고 뼈가 약해지는 거 이런 것들은 별로 반갑지 않거든요. 나이가 드는 거는 할 수 없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제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는 원치 않아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제를 여성 호르몬제를 먹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가끔 암 검사는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여성 호르몬제를 먹음으로써 생길 수 있는 암 검사는 의사 선생님이 2년에 한 번씩 꼭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 이제 여러 가지 사람에 따라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뭐 다양한데 저는 먹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선택하는 건 자기 자유니까요. 자, 2개로 하다가 오늘은 재료들을 다 너무 크지 않게 했더니 그냥 충분히 쌀 수 있을 것 같아. 1개로도 2개로 싸면 더 단단하지만 자, 하나로 바꿨습니다. 계란을 이걸 2개를 뜯었는데 남겠네요. 이 사실은 냉동실에 들어가면 뜯으면 눅눅해지거든요. 제가 생각을 좀 잘못했습니다. 15개를 쌌네요. 단무지가 떨어진 거 보니까. 자, 단무지가 떨어졌습니다. 단무지 없는 김밥 대신 오이를 2개씩 넣을까요? 제가 오이를 좋아하는데 그냥도 좋고 오이 소박이도 좋고 오이 소박이를 좀 담고 싶은데 제가 재래시장을 가질 않아서 오이 소박이를 담으려면 그래도 한 번 담는데 꽤 담거든요. 오이지도 담고. 근데 제가 재래시장은 남편이 갔다 왔는데 제가 부탁을 못했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자, 와, 참기름을 많이 넣어가지고 밑에 참기름이 흥건해요. 참기름하고 깨하고는 아낌없이 넣습니다. 대신에 소금은 절약합니다. 소금은 짜면은 맛이 없거든요. 싱거워도 맛없지만 짜도 맛이 없고 그래서 간을 맞추느라고 소금은 싱거우면 먹을 수 있는데 짠 거는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뭐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짠 게 좋으니까 간이 맞는 게 좋으니까 자, 계란도 2개를 넣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남아서 자, 없는 거는 1개 있는 건 2개. 자, 이렇게 자, 맛있어 보이나요? 어제 꿈이 아주 그냥 좋은 꿈을 꿨는데 오늘 뭔 좋은 일이 생기려나? 저는 꿈도 좀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심리가 꿈에 나온다 그러죠? 자기의 심리 상태가 꿈속에 나옵니다. 이건 좀 덜 단단한데 밥이 식어서 밥이 좀 식으면 덜 단단해요. 그냥 밥알갱이 좀 남은 걸 좀 보시고. 자, 완성입니다. 자, 김밥 다 쌌죠? 자, 한번 썰어볼까요? 자, 이 칼은 잘 드는 칼로 썰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꼭 여기 꼭 추가할 거 참기름. 자, 오늘 자, 여기 참기름을 싹 붙여준 다음에 원래는 2, 4, 5개 나오는데 7개가 나오고 꼬다리가 나오네요. 꼬다리는 이쪽에 모아주시고 이렇게 아예 그냥 싸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바쁘게 김밥을 싸가지고 애들을 소풍 보내고 했는데 이제 여유 있게 나이가 좀 들고 하다 보니까 여유가 생겨요. 자,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여유가 생긴 날입니다.
자, 칼에다 기름칠을 합니다. 쓱싹 기름칠을 합니다. 정말 날이 흐리고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밖에. 와, 일기예보가 정확하게 들어맞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텐데, 보고 계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지만, 사실 이게 동영상이다 보니,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 쉬운 일이 아니네요. 자, 눈으로만 맛있게 드셔주세요. 자, 가까운 분이라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김밥 싸면 어디를 놀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손주가 아직 자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크고 이쁜 짓을 하는지. 그동안 바쁘고 딴 거 하느라고 제가 못 만났었는데, 정말 남들이 왜 손주를 보면 그렇게 자랑을 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사촌 오빠가 손주 자랑을 하면은 10,000원씩 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손주를 둘이나 데리고 있어요. 하나는 결혼을 하고 하나는 안 했지만, 결혼한 사촌의 자녀가 두 자녀를 가져서 할아버지가 된 선배죠. 할아버지가 된 선배. 자랑하면 안 된대요. 근데 자랑이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합니다. 자, 이제 여기다도. 오늘은 사실 아침부터 김밥 먹기는 좀 뭐하죠? 아침에는 국에다 밥 먹고 싶잖아요. 근데 이 김밥을 싸르면 뭐가 되냐면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배고플 때마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밥도 좀 질리잖아요. 근데 김밥은 저는 싸고 나서는 맛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금방은 맛이 없어요. 냄새를 맡아서. 근데 이제 배가 고플 때 먹으면 오, 내가 싼 건데 맛이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왜냐면 재료를 좋은 거를 아낌없이 넣습니다. 좋은 재료를 아낌없이 넣어요. 좋은 쌀에다가 찹쌀도 넣고, 그 다음에 재료는 전부 다 그 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영양가가 많은 그러한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고. 자, 이 칼이 안 들 때는 이게 팍 눌려가지고 안 쓸려요. 아무리 이렇게 예쁘게 싸도 이게 안 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제 칼을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 한 번도 갈지도 않았는데, 최근에 꺼낸 칼이겠죠? 잘 드네요. 그러니까 요리사들은 이런 칼, 이런 도구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만의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 요리하는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는데, 크고 넙대대한 그 칼을 굉장히 속도감 있게 빠르게 다루는 거 보면 아, 요리사는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요리를 오래 했는데 그렇게 빠르게는 못해요. 자, 모두 잘하는 게 아니죠. 이것도 기계에 넣어서 착착착착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식당에는 그런 기계 있는 식당이 있더라고요. 다는 아니고. 자, 여기다도 요 하나 완성. 자, 눈으로 맛있게 드세요. 자, 여기다도 또 하나, 두 개, 세 개. 자, 오늘 이거를 못 먹여서 보낸
사위가 있는데 딸에게 전해주면 저녁에라도 먹을 수, 저녁에는 맛이 적은데. 자, 여기 지금 기름칠을 칼에다가 하니까 훨씬 잘 쓸려. 그리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요 가운데다가 그 계란을 꽃 모양으로 잘라서 올려요. 그리고 지단을 예쁘게 붙여서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뿌려요. 그리고 깨도 솔솔솔솔 뿌리고. 자, 근데 저는 깨를, 선물 받은 깨를 듬뿍 다 넣습니다. 자, 결혼식 축하를 하러 가서 제가 축의금을 전달하고 왔는데 답례로 소금하고 깨를, 통깨를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통깨를 오늘 작은 통에 있는 걸 다 넣었어요. 아낌없이. 자, 지금 혹시 거의 볼 일은 없겠지만 혹시 보면 잘 썼다고 전하고 싶어요. 저도 통깨를 아주 큰 통으로 하나씩 사놓고 쓰는데, 큰 통으로 하나씩 사놓고 써요. 그래서 오래 먹습니다. 조금씩 사는 건 감질 나요. 그래서 재래시장에서 샀었는데 봉지에 안 넣고 이렇게 통에 들은 거 이렇게 사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통깨는, 왜냐면 참기름은 불포화지방이잖아요. 포화지방은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나 이런 데 많겠지만 불포화지방이 많은 그 참기름, 들기름 이런 거는 많이 먹으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대요. 기름은 기름으로 닦아내잖아요. 그 혈관 속에 있는 기름 찌꺼기를 닦아낸다 생각해 보세요. 고마운 일이죠? 인체의 신비라는 그 과학관에서 하는 건가? 그거를 과거에 본 적이 있는데, 와, 저 진짜 혈관 속을 봤어요. 혈관을 막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뇌경색이 되거나 심근경색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 혈관 관리는 해야 되는데,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은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암이나 이런 것도 다 성인병이잖아요.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그러면 자연히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당뇨 증세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그 HDL 콜레스테롤만 많고, 그 신기하다. 아무거나 먹는데 이렇게 건강하네 그랬는데 그게 젊을 때였어요. 자, 지금은 당뇨 증세도 살짝 있고, 자, 관리를 좀 해보기도 했지만 이거 뭐 고쳐지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살을 빼야 되는데 또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살 빼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처럼 심하게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더만 찌지 말자. 보기 싫지 않도록만 하자. 그래서 이제 요가를 한다거나, 이제 저녁 때 자기 전에 너무 많이 먹는 거, 이런 건 어쩌다가 진짜 배고파서 많이 먹게 되면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부어요. 이제 후회를 하죠. 그런 것만 좀 조심하고, 하루 3끼 규칙적으로 골고루 먹고, 그리고 열심히 살고. 와, 네 통이 됐어요. 요 저기 꼬다리를 뺀 완전 4통. 자, 오늘은 써는 것까지 보여드리네요. 자, 감사한 일입니다. 끝에가 잘 안 쓸릴 때가 있어요. 찢어지죠? 그래도 단단하네요. 이런 거는 빨리 쓸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작은 거를 좀 넣고 싶은데 작은 거 완성됐어. 와, 4통 완성. 자, 대단합니다. 자, 김밥 다 썰었어요. 여기다가는 접시에다 이걸 담고 싶은데. 자, 이상으로 접시에 담는 건 제가 뒤처리를 하고. 자, 해피데이 다이브였습니다. 정우 외할미. 자, 많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000명 넘었습니다. 축하해주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